복수함수론 원 2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2절에 나와 있는 이 선형 분수 변환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중요한 선형 분수 변환의 예제들을 살펴봤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차식, 얘도 1차식도 어쨌든 이 선형 분수 변환의 한 종류죠, 그렇죠? 왜냐하면 분모에 있는 C가 0인 경우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거는 인버전이라고 해서 이제 Z분의 1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는 조금 더 일반적으로 요런 ABCD가 다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AD-BC는 0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텐데, 왜냐면 AD-BC가 0이면은 W가 그냥 상수가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금방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그냥 대입해서 정리하면은 딱 상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제외하고, 왜냐면 상수가 되는 거는 너무 잔명하고, 또 선형 분수 변환이 갖고 있는 뭐 일반적인 성질들을 얘는 갖고 있지 않을 테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TZ의 도메인이라고 부르는 거, 정의역은 이제 분모가 0이 안 되는 거를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TZ는 1-1이 된다. 이것도 우리가 뭐 금방 계산하면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확장된 복소 평면으로 정의역을 얘로 확장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무한대를 포함하는 것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C분의 D,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거랑 애초에 여기에 무한대도 있으니까 무한대, 이 두 개를 뺀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얘도 일반적으로 잘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정의역을 얘로 확장을 할 건데, 확장된 복소 평면으로 생각을 할 건데, 여기에 있는 두 점 빼고는 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두 점에서만 조금 문제가 되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그냥 극한으로 생각을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면 분모가 0으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t에다가 마이너스 C분의 D를 넣은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왜냐면 이제 분모가 0이 되니까. 왜냐면 여기 대입하면은 그냥 0분의 마이너스 C분의 A 뭐 요런 값이 되겠죠. 그래서 분모에 0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값을 어떻게 정할까 생각을 하는데, 자연스러운 거는 그냥 무한대를 대응시켜주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t 무한대,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 뭐 무한대가 사실 숫자는 아니지만 그냥 숫자다 생각하고 대입을 해보면 요게 되는데, 얘도 우리가 극한으로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면은 Z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구나. 그러면은 그냥 개수만 비교를 하자. 그래서 C분의 A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의역을 확장된 복소 평면에서 다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렇죠?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마이너스 C분의 D랑 무한대 빼고는 원래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거 대입해주면 되고, 이제 문제는 마이너스 C분의 D일 때, 무한대일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그럼 얘네들은 극한으로 이해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고, 우리가 나중에 또 만나보겠지만 사실 문자가 4개나 있기는 하죠. CZ 더하기 D분의 AZ 플러스 B, 문자가 3개이긴 한데, 얘를 이제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C가 0인 거랑 C가 0이 아닌 거로 나눠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C가 0이면 얘는 D분의 AZ 더하기 D분의 B꼴이 돼서 그냥 1차식이 됩니다. 1차식이 되고, 그러면 이제 C가 0이 아니면은 분자분모를 다 C로 나눠주면 요런 꼴이 돼서, 얘가 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 문자 3개예요. 그러니까 얘는 3점으로 유일하게 결정이 됩니다. 3점으로 결정.
뭐 문자 3개니까 점 3개 주면은 방정식 3개 풀어가지고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뭐 요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인버스는 아까 뭐 원투원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원투원이 잘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역함수가 잘 존재하는데, 역함수 이거 뭐 어떻게 구하는지 다 아시죠? 그렇죠? 뭐 W는 CZ 플러스 D분의 뭐 AZ 플러스 B 넣고 뭐 얘를 이제 Z는 하고 이제 W가 하는 식으로 나타내면 되는데, 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잘 보셨겠지만 여기 얘를 사실 행렬에 대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나와 있는 얘는 역함수입니다. 역행렬입니다. 뭐 AD-BC분의 1 빼고 하면 얘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해주는 요 역행렬. 그래서 뭐 얘를 굳이 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개수들 잘 딴 거를 역행렬을 생각해 준 게 이제 뭐 개수가 똑같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얘기했었던 것들 조금 정리를 해보면 우선은 이거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던 건데, 얘가 이런 이제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 선형 분수 변환을 우리가 이렇게 뭐 전개해서 써보면은 얘는 Z에 대해서도 리니어, W에 대해서도 리니어니까 얘를 가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바이리니어 말고 우리가 생각했던 뭐 AZ 플러스 B 같은 거, 얘네들은 원을 원으로 보내고 직선을 직선으로 보냅니다. 그쵸? 어차피 AZ 플러스 B의 역할이 뭐였냐면 이것만큼 확대해 주는 거고 B만큼 평행 이동을 해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원과 직선은, 원은 확대해도 원이고 평행 이동시켜도 원이고, 직선도 뭐 확대해주고 어차피 무한대로 가는 건데 뭐 늘리고 줄여봐야 뭐 비슷하죠. 아니 뭐 기울기가 좀 바뀐다거나 뭐 이런 느낌인데, 그리고 뭐 평행 이동을 시켜도 직선은 직선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선형 변화, 이거 잘 바이리니어 말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1차식은 원을 원으로 보내주고 직선을 직선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버전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거는 Z분의 1, 얘는 원 또는 직선을 원 또는 직선으로 보낸다. 그래서 뭐 이런 성질들이 있구나. 근데 우리가 Theorem 3.4에서 이제 좀 과감하게 얘기할 거는 일반적인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뭐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 얘는 원과 직선을 원과 직선으로 보낸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원 또는 직선을 원 또는 직선으로 보낸다. 요거를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버전이 갖고 있던 성질들을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일반적인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확장을 잘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일반적인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렇게 생겼고, 얘를 분자를 좀 잘 묶어서, 왜냐면 이제 좀 식을 간단하게 하려고 하니까 얘를 억지로 CZ 플러스 D가 되게끔 지금 엮어주면 얘는 B 마이너스 C분의 AD가 되고, 이제 나눠주면 C분의 A 더하기 얘 어차피 상수니까 B 마이너스 C분의 AD의 상수니까 이거에다가 CZ 더하기 D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앞에 C분의 2의 A 그대로 놔두고, 이제 분모에 있는 요 C를 이제 또 뽑아내면 쟤는 이제 그냥 뭐 묶어서 플러스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C제곱분의 AD 마이너스 BC 곱하기 Z 플러스 얘가 됩니다. 얘 생긴 거를 잘 보니까 뭐 꽤 복잡하게 생기긴 했는데, 우리가 지금 볼게 얘랑 요거를 해준 거,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크게 어쨌든 이제 세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요 각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우선 얘
얘는 뭐죠? z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평행 이동한 거죠, 그렇죠? 얘는 뭐냐면 요 앞에 붙은 얘는 그냥 상수배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얘는 그냥 다시 평행 이동한 거예요. 다시 평행 이동. 아, 그래서 일반적인 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얘는 결국은 z분의 1을 적당히 평행 이동하고 상수배 해준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z분의 1을 갖고 z분의 1이 사실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얘가 어떤 함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 그러니까 이거의 함수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뭐 이런 건데, 뭐 정확하게 대응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약간 베이시스 기저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얘를 근본적으로 이루고 있는 게 뭐냐, 뭐 이렇게 곁다리들 이렇게 안 중요한 것들 다 쳐내고 나면 결국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아, 얘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결국은 z분의 1을 가지고 평행 이동해주고 상수배 한 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서, z분의 1이 원과 직선으로 보내니까 평행 이동해도 변하지 않고, 원 또는 직선은 여전히 원 또는 직선으로 가고, 상수배 해줘도 원 또는 직선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마지막으로 다시 평행 이동을 해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증명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예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닫힌 뭐 이렇게 반원, 그러니까 얘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은 원의 내부인데 실수부가 0 이상인 거니까 뭐 요 영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쨌든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요 원의 내부, 또 하나는 여기 실수부가 0인 거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요 원이랑 요 실수부가 0인 직선 요 두 개를 이제 살펴보고, 요거의 내부들로, 아니면 이렇게 원 입장에서는 내부, 실수부가 0인 직선 기준으로는 오른쪽, 이제 요거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거는 저 W라는 거에 의해 Z는 1이 어디로 가냐 에 의한 이거의 이미지를 알고 싶어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겠지만, 우리가 뭐 늘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얘는 우선은 이제 첫 번째 풀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 지식 없이 풀 수 있는 거, 어쨌든 Z에 대한 이미지니까 W에 대한 식을 찾고 싶은 거죠, 그렇죠? 목표는 W에 대한 식, 이거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Z고, 그래서 Z는 하고 씁니다. 근데 이제 잘 정리해주면은 Z는 뭐 1 플러스 W분의 W인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Z는 1, 크기가 1인 게 어디로 가냐요. 그러면 이제 얘도 크기를 씌워서 1을 해주면 되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식은 W의 크기가 1 플러스 W의 크기랑 같은 거구나 라고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가 우리가 찾는 식인데, 뭐 그냥 이렇게 놔두면은 좀 불성실해 보이죠, 그렇죠? 왜냐면 딱 얘만 보고 어떤 식인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최대한 풀어서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뭐 그림 그려서도 볼 수 있는데, 0이랑 이제 마이너스 1, 0, 뭐 이제 W 입장이니까 0, 마이너스 1이긴 한데, 뭐 이제 거리가 같은 점들이니까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그런 거 생각하기 싫고 계산하는 거를 좋아한다, 뭐 보통 우리가
좀 막히거나 뭐 이럴 때는 그냥 계산을 주로 하죠. 그래서 얘도 양변 제곱해 보면 w의 제곱은 1 플러스 w의 제곱이고 얘 전개마저 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넘겨주면 실수부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이 되는구나. 그래서 얘가 하는 얘기가 뭐죠? 얘가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이러한 직선으로 갔어요. 그래서 얘는 원을 직선으로 보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첫 번째 풀이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제 두 번째 풀이는 우리가 지식을 조금 활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원이니까 원을 원 또는 직선으로 보내요. 이제 이미지는 둘 중에 하나예요. 원이거나 직선이거나. 근데 얘네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였냐면 원은 무한대를 가지고 있지 않고 직선은 무한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구분하면 되죠.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치역이 이거를 포함하냐. 요거 따져주면 되죠, 그쵸?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분모가 0이 되면 무한대로 가죠, 그쵸? 그래서 Z는 1을 생각해보면 W는 무한대가 돼요. 우리가 방금 그 확장된 복소 평면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한다라고 했었죠, 그쵸? 이게 분모가 0이 되면 그냥 극한으로 생각해서 무한대가 된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거 그냥 무한대 들어가 있으니까 직선이네 라고 생각을 이제 해도 맞기는 하지만 사실은 Z는 1이 정의역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뭐 내가 만약에 다른 정의역을 생각하면은 Z는 1이 포함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Z는 1 우리가 갖고 있는 얘 단위원 위에 요 점이 딱 있죠, 그렇죠? Z는 1이라는 점이 있죠, 그렇죠? 얘는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무한대를 포함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애는 직선이구나. 이거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직선인지도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직선인지 확인하는 거는 직선은 사실 되게 쉽습니다. 그냥 점 두 개만 알면 돼요. 우리가 아까 1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1 말고 요 단위원 위에 있는 쉬운 점 두 개를 아무거나 가지고 올 거예요. 근데 뭐 이상한 점 가지고 오는 거 가지고 오기보다는 쉬운 점 두 개 갖고 오는 게 제일 좋겠죠. Z는 마이너스 1 같은 거. Z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W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골라야죠, 그렇죠? 그냥 또 하나 뭐 Z는 I 같은 거. 얘 대입하면은 W는 1 플러스 I분의 I니까 분자분모에 1 마이너스 I분의 I니까 얘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I가 돼요. 그럼 얘는 요 두 점을 지나는 거니까 실수부가 딱 마이너스 2분의 1인 선이죠, 그렇죠? 왜냐면 얘 그냥 접표평면에 표시를 해봐도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 지나고 Z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 지나고 마이너스 Z가 I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I를 지나니까 여기다 지금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I니까 어쨌든 얘는 실수부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거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계산해서 잘 되면 좋은데 뭐 요런 풀이도 같이 알고 있으면 좋겠죠. 서로 상호 보완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할 거는 W는 아까 1-Z는 Z가 있었는데 얘를 한 Z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거. 얘는 어디로 갈 거냐? 아까 우리가 했었던 거는 이 딱 원이었고 이제는 원의 내부가 어디로 가냐? 얘가 어디로 가냐? 근데
뭐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이제 W 평면에서 얘를 이제 Z 평면이었고 W 평면에서 실수부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니까 요 직선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요 직선인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얘를 기준으로 쪼개질 거니까 나뉠 거니까 얘의 왼쪽이냐 아니면 오른쪽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실수부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쪽이냐 실수부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쪽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 둘 중에 하나 결정만 해주면 돼요. 근데 뭐 결정해주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냥 아무거나 점 하나 골라주면 되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부에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싶으니까 여기 내부에 있는 점 Z는 0이죠, 그렇죠? 0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 내부 안에 딱 있으니까 0 대입하면 0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영역은 W는 0을 무조건 포함해야 돼요. 그러면 W 0이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0보다 이 실수부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쪽으로 가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부냐 외부냐 묻는 거는 이렇게 금방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기로 했었던 거는 이제 원 가지고 했으니까 실수부가 0인 직선은 어디로 가냐. 3번은 똑같이 이런 거에 의해서 우선은 실수부가 0인 애는 어디로 가냐. 그럼 이제 아까처럼 뭐 또 한번 해보면 이제는 내가 타겟으로 생각하는 게 무한대를 포함하는지 안 포함하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왜냐면 딱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아까처럼 이제 무한대로 가는 게 사실 Z는 1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무한대로 가는데 실수부가 0인 거에는 Z는 1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원투원이니까 1에서만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는 1에서만 오는데 이 1이 여기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타겟으로 생각하는 거는 무한대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까 얘는 원일 거다 라고 뭐 예상을 금방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직선에서는 점 2개만 쉬운 거 찾아서 했는데 뭐 여기에서도 그래도 되긴 해요. 원도 어차피 점 3개만 알면 되니까 점 3개 아무거나. 근데 점 3개 안다고 해서 이 원을 바로 알기는 또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하시면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원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좀 계산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계산이 진짜 안 된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점을 생각해도 괜찮은데. 그럼 이제 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아까 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Z는 이라고 써보면은 이제 1 플러스 W분의 W였으니까 그럼 이제 실수부가 0인 거니까 양변에 실수부 0 취해주면은 얘는 1 플러스 W분의 W의 실수부가 0이구나. 이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 정리를 해보면 이제 분자 분모의 켤레복소수 곱해서 그러면 1 플러스 W 크기분의 W의 1 플러스 W 바. 그리고 얘 계산하면은 W 제곱 더하기 실수분은 0. 이제 뭐 분자가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찾는 거는 W의 제곱 더하기 실수분 이 한 게 0이구나. 근데 요것만 딱 보고 바로 이제 원이라는 게 잘 안 떠오를 수도 있는데 W를 뭐 U 플러스 IV로 이제 U평면 UV 평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는 U제곱 더하기 V제곱 더하기 U는 0이죠, 그렇죠? 얘 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2분의 1은 원이 된다. 원점 지나는 이런 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금방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만약에 실수부가 0보다 아까 오른쪽이었나요?
네, 실수가 0보다 큰 거. 얘는 어디로 갈 거냐? 얘도 마찬가지로 원의 외부 아니면 내부로 갈 텐데 실수부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뭐 있냐면 뭐 Z는 1 뭐 이런 거 있죠. Z는 1이 어디로 가냐면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얘는 내부, 원의 내부 아니면 외부인데 무한대를 포함해야 되니까 외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바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주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 이 어떤 뭐 원이든 직선이든 어떤 뭐 영역을 줬을 때 걔가 어디로 가는지를 이렇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예제 3.6이었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요 티어렘 3.9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할 텐데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어떤 픽스트 포인트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픽스트 포인트 우리가 뭐 많이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고정점 아니면 뭐 부동점이라는 얘기인데 그냥 요 식을 만족하는 거를 우리가 픽스트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픽스트 포인트 갖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만약에 두 개보다 더 많은 픽스트 포인트를 갖는다. 그러니까 픽스트 포인트가 3개 이상이다. 그러면 걔는 아이덴티티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얘를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늘 이렇게 쓰니까 AZ 플러스 B로 쓰니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늘 나누는 거는 이제 분모에 있는 C가 0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면 C가 0이면 그냥 1차식이 되니까 C가 0인 경우를 살펴보면 얘는 W는 D분의 1의 AZ 플러스 B예요.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AD-BC가 항상 0이 아니라고 하니까 D도 0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C가 0이니까 A랑 D는 곱해서 0이 안 돼야 되니까 둘 다 당연히 0이 안 됩니다. 그럼 얘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알파 Z 더하기 베타로 써줄 수가 있죠. 이제 이거의 픽스드 포인트를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얘는 뭐 알파 Z 더하기 베타는 Z다 뭐 이런 식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1차식이니까 우리가 1차식 당연히 잘 풀 수 있죠. 그래서 몇 가지 좀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알파가 1이고 베타가 0이다. 그럼 얘는 알파가 1이고 베타는 0이니까 요 방정식은 무수히 많은 해가 있어요. 두 번째로 근데 만약에 알파는 1이고 베타가 0이 아니다. 그러면은 Z 플러스 베타는 Z인데 이거 일반적으로 해가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확장된 복소 평면으로 생각을 하니까 저 여기 좀 강조를 안 했었는데 요 확장된 복소 평면 얘는 해가 Z는 무한대 하나의 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 한 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파가 1이 아닌 거. 1이 아니면은 그냥 얘 넘겨줘서 나눠주면 되니까 얘도 해가 하나죠. 그쵸? 이제 요 경우에는 3개 이상이라 그래야 3개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알파는 1이고 베타는 0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TZ가 딱 Z인 경우죠. 그쵸? 그래서 3개 이상이면 이제 요 두 경우가 배제되니까 딱 아이덴티티 하나만 남는구나. 그래서 C가 0인 경우 했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C가 0이 아닌 경우 생각해야겠죠. 이때는 이제 우리가 진짜로 이런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얘가 Z인 이런 방정식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얘 넘겨주면 CZ 제곱 더하기 뭐 D-AZ 더하기 B는 0이 됩니다. 이거의 해가
3개 이상이란 얘기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가정이 이거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은 해가 2개밖에 없죠. 당연히 뭐 복소 평면으로 생각을 해도 확장된 복소 평면으로 생각을 해도 해가 뭐 3개 이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얘가 3개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애초에 2차 방정식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수가 0이어야 돼요. 얘의 개수도 0이어야 돼요. 그냥 애초에 그냥 0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D랑 A랑 같아야 된다. 나머지는 다 0이고 이제 요 경우가 딱 아이덴티티인 경우죠. 그래서 이 픽스트 포인트, 이제 고정점이라고 부르는 게 3개 이상이면 아이덴티티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점 3개로 결정이 된다. 뭐 요 얘기를 조금 더 뭐 자세하게 하고 있는 거다. 뭐라고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해주면은 수열엔 3.10에 있는 것처럼 진짜로 확장된 복소 평면에서 3개의 점이 주어져 있고 또 이제 정역에 있는 점이고 이제 치역에 있는 점 3개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 3개의 점을 지나는 애는 3개의 점을 지나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유일하다. 그러니까 Z1, Z1, W1, Z2, W2, Z3, W3를 지나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유일하다. 유일하게 결정된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냥 증명 자체는 우리가 뭐 저번에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것처럼 C가 0인 경우는 빼니까 그렇죠? C가 0이 아닌 경우를 생각을 하니까 C분의 D,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여서 여기 문자 3개니까 각각 다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연립방정식 풀면은 찾아줄 수가 있어서 요 얘기를 이제 증명이 나와 있는데 요 증명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냥 점 다 놓고 연립방정식 잘 푸는 얘기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는 유일하게 결정된다라는 거는 알았다. 그럼 식이 뭐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게 우선은 식을 한번 써보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외우느냐 뭐 이것도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 우선 내가 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잘 외우는 방법도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 점 3개 주고 찾으라고 하면은 그냥 진짜 어차피 이제 뭐 시험이나 이런 데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점들이 다 구체적으로 뭐 0이든 1이든 i든 뭐 이런 숫자들이 다 주어질 테니까 우리가 시간만 있으면은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을 조금 뭐 줄인다거나 이제 뭐 이런 측면에서는 얘를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뭐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점들을 다 지나야 되니까 이제 분자에다가 Z-Z1을 써줄 겁니다. 그럼 이제 뭔가 이런 식들은 전부 다 대칭성을 잘 가지고 있을 테니까 뭐 점 2개를 하나 골라서 Z1, Z3 뭐 이렇게 골랐다. 그러면은 이제 분자 입장에서 보면 Z1만 있으니까 2, 3가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Z2 Z3.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2, 3 가지고 있으니까 1, 2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2 1 이렇게 적어주고 1, 2, 3, 3, 2, 1 뭐 요 순서긴 한데 요거에 대응되게 Z1, W1을 지나야 되니까 Z1 넣어서 0 됐으니까 얘도 W1 넣어서 0이 돼야 되니까 똑같이 얘도 마찬가지로 Z3 넣어서 W3가 돼야 되니까 얘도 요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얘는 이제 똑같이 적어주면 됩니다. 그냥 여기서 Z 대신에 W만 넣어준 거. 네. 그래서 얘를 W는 Z에 대한 식으로 잘 정리해주면은 우리가 딱 원하는 식이 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억지로 뭐 이렇게 외우는 뭐 이런 이제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여러분 나름대로 잘 외워 주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로 임용 시험에도 재작년인가에 뭐 한번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서 아마 이거를 잘 알고 있으면은 금방 풀었을 텐데 뭐 그렇지 않아도 이거 그냥 식 잘 대입하면 됩니다. 네. 그냥 실제로 숫자들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잘 대입해서 뭐 풀어주면 되니까. 한 가지 그래도 우리가 좀 자주 쓰는 거 이제 일반적인 이제 Z1, W1, Z2, W2, Z3, W3 이런 거 당연히 일반적인 거 중요한데 치역에서 특별히 요 W1이 0이고 W2가 1이고 W3 무한대가 되는 거. 왜냐면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좀 대표하는 숫자들이죠. 그렇죠? 뭐 갑자기 뭐 복수 평면에서 숫자 뭐 3개 뽑아라라고 하면은 뭐 요런 거 뽑겠죠. 뭐 갑자기 뭐 2 플러스 i라든지 뭐 루트 2 뭐 이런 거 안 뽑죠. 그냥 좀 기본적인 숫자들. 그래서 얘네들은 아까처럼 여기다가 대입을 해도 됩니다. W1은 이렇게 된 거에서 W1 자리에다가 0 넣고 W2에다가 1 넣고 W3에다가 무한대 잘 넣어주면 이제 이런 계산을 잘 해야 되겠죠. 요거 해주면은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얘는 좀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 무한대 들어갔으니까 얘네가 남는 거는 지금 얘 어차피 1이고 얘 W고 얘 무한대니까 다 이제 없어져서 얘는 W는 그냥 딱 요 우변에 있는 식만 남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뭐 계산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거는 Theorem 3.10이 얘기하는 거는 딱 세 점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결정을 해준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나눴던 것처럼 이게 문자 3개로 결정이 되니까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Theorem 예제 3.15를 볼 텐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제가 3장 시작할 때 처음에 했었던 질문이 뭐냐면 일단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주고 바이리니어 트랜스 우리 T로 많이 쓰니까 이런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주고 어떤 영역 주고 이거의 이미지 찾는 거 치역 찾는 거 이게 우리가 방금 예제에서 했었던 게 이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적당한 영역 2개 주고 영역 주고 TA가 B가 되는 인 T가 뭐냐 이런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질문에서는 영역을 찾는 거였고 두 번째에서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잘 존재하냐 우리가 뭐 수학 공부할 때 이제 늘 맨날 하는 얘기가 뭐 존재하냐 뭐 유일하냐 그리고 뭐 존재하면 뭐 식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 이제 궁금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느껴보기 위해서 예제 여기 나와 있는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나 찾아라. 근데 어떤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냐면 요런 디스크를 요런 거로 보내는 그러니까 이 원의 내부를 원의 바깥으로 보내는 게 존재하냐 한번 우선은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 위해서 z 플러스 i의 크기 1보다 작은 0, 그러니까 마이너스 i 그러니까 0, 마이너스 1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거니까 요런 원이죠. 그렇죠? 원의 내부 z 쪽에서 얘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반지름의 크기가 4인 원 바깥 4인 원 바깥 이런 거를 찾으래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뭐 관심이 있는 거는
이런 거를 찾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식을 써보면, 근데 어차피 그 C 분자분모로 나눠주면은 뭐 점 3개만 알면 되는 거니까 이제 문자 하나 줄여서 그냥 Z 플러스 D분의 AZ 플러스 B, 요 A, B, D를 찾아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찾을 거냐면 점을 잘 찾아주면 되는데 얘가 어디로 가는지를 좀 잘 살펴보려면 좀 그래도 쉬운 점을 골라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일 만만한 거, 우선은 얘가 무한대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 안에 무한대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무한대가 어디에서 왔을까? 분명히 얘는 어디에서 왔을 거예요, 그렇죠? 어디선가 왔어요. 그래서 t에다가 네모인데 네모는 당연히 여기 z 플러스 네모가 1보다 작은 거. 네모 더하기 i.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 네모 더하기 i가 크기가 1보다 작은 어떤 건지 모르는데 얘가 무한대가 되는 이런 네모가 존재해요. 근데 뭔지 모르죠, 그렇죠? 왜냐면 생각을 해봐도 이런 거를 결정해주는 게 딱 하나만 있을 것 같진 않죠, 그렇죠? 왜냐면 영역에서 영역으로 가는 거니까 뭐 굉장히 가짓수가 많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요 점 안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뭐 그냥 마이너스 i 뭐 하면 1보다 작으니까 0이니까, 그래서 네모는 마이너스 i로 골라요. 당연히 유일하지 않아요. 왜 이래야 되냐? 항상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 i를 넣어서 무한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 찾으라 그랬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찾으면 되죠. 그래서 얘로 골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i를 넣어서 무한대가 됐다는 얘기는 분모에 마이너스 i 넣어서 0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는 형태가 z 플러스 i분의 뭐 az 플러스 b구나, 이렇게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죠. 그러면은 이제 점 아무거나 하나, 이제 우리가 방금 이제 마이너스 i 요 내부에 있는 점 하나 했으니까 그 다음에 쉬운 점 뭐 있냐면 원점, 그리고 여기 2i가 있어요. 그래서 원점은 어디로 가냐면 이제 식 아니까 i분의 b로 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i b로 가고, 그 다음에 저 2i 이제 경계에 있는 애들만 보는 건데, 왜냐면 이제 나머지는 골라주면 되니까, 이 i는 어디로 가냐면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i죠. 마이너스. 그럼 얘는 마이너스 i분의 2ai 플러스 b. 그래서 얘 i니까 계산해주면 분자분모에 i를 곱해주면 ib 플러스 ib 마이너스 2a가 되죠, 그렇죠? 그래 얘도 마이너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ib 플러스 2a 플러스 ib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0이랑 마이너스 2i를 고른 이유는 이 경계죠, 그렇죠? 경계는 경계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z 플러스 i의 크기가 1인 거는 w의 크기가 4로 갈 거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0이랑 마이너스 2i 딱 크기가 1인 거 골랐으니까 얘네들의 크기가 4여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ib의 크기도 4여야 되고 2a 플러스 ib의 크기도 4여야 돼요. 근데 얘가 알려주는 건 b의 크기도 4구나. 근데 b의 크기가 이미 4니까 a는 0이어야만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b의 크기 4인 거 아무거나 하나 내가 고르면 되니까 b를 그냥 4라고 해주면 tz는 z 플러스 i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진짜로 내가 찾는 그런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됩니다. 사실 유일하지는 않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아까
무한대를 만들어내는 점을 하나를 그냥 임의로 고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는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거 하나 고르면 되니까 뭐 적당히 여기 있는 점, 내부에 있는 뭐 이상한 점 골라도 되고 아무거나 잘 골라도 돼요. 그리고 내가 방금 B의 크기 4인 거 고를 때 내가 4라고 골랐는데 4라고 안 골라고 뭐 4i 아니면 뭐 마이너스 4i 아니면 일반적으로 뭐 4 곱하기 2i 세타꼴 뭐 이런 거 해주면 되니까 뭐 괜찮아요. 아무거나 골라도 돼요. 그래서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유일하지 않다. 얘가 유일하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얘 계산해보면 얘 되게 쉽게 골랐는데 z 플러스 i의 크기가 4니까 얘 w라고 놓으면 그럼 z 플러스 i가 w분의 4인데 얘 양변의 절대값 취하면은 얘가 1보다 큰 거는 결국 w 크기가 4보다 큰 거라서 진짜 맞아요, 그렇죠? 이제 잘 찾은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이제 아까는 하나 찾았죠, 그렇죠? 방금 예제가 예제 3.15였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뭐 어디에서 어디로 보내주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나만 찾는 거였어요. 트랜스포메이션 하나 찾기. 근데 우리가 뭐 이걸 만족하는 거 하나 찾았는데 되게 특별한 거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오면은 다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블렘 3.16에서는 캐릭터라이즈 하라는 그냥 결국은 다 찾으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일반적인 형태가 뭐냐? 그래서 이 문제 3.16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떤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다 찾아라고 했냐면 어퍼 F 플레인을 그러니까 여기서 어퍼 F 플레인을 인테리어 오브 더 유니서클이니까 원 내부로 보내주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다 찾아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찾는 거 일반적으로 다 찾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뒤에 뭐 시오렘이나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네, 뒷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